선관위가 조금 전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인데요. 함께 보시죠.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죠. 자, 여당 국민의힘 선관위가 비방전이 격화되자 공식 제재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2차 TV 토론회 뒤에 원희룡 한동훈 캠프에게 주의와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라는 겁니다. 원희룡 캠프, 한동훈 캠프 양쪽에게 모두 다 시정 명령을 내렸군요. 국민의힘 선관위가 만장일치로 제재하는 것을 의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열 양상으로 가고 조금 전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이런 식의 전당대회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여당 선관위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캠프와 한동훈 캠프에게 공식 제재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야당 전용기 의원마저 걱정할 정도면 여당의 선관위가 제재 잘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선관위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너무 심해졌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위들을 지금 후보들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이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이 정부의 레임덕의 그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 여당의 그 당대표 후보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 내의 분란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가 아닌 실질적인 장해찬, 친윤 그룹으로 핵심으로 꼽히는 사람까지 참전을 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당에서도 이미 분란의 씨앗이 점화가 됐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데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여당의 후보들 간의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당 전반에 대한 이런 불신의 씨앗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조금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사실 장례찬 씨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댓글팀 운용 거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 보고를 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들은 우리가 CG에서도 봤겠지만 충분히 의심할 만한 대목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유튜브나 커뮤니티도 조치하겠다라는 CG를 우리가 봤습니다. 실제로 장희찬 씨도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작업과 유튜브 작업은 결국에는 댓글팀이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정치인들은 댓글 좀 잘 써달라고 이야기하는 수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힘이 되기는 한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만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댓글팀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은 좀 유심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고 드렸다라는 내용과 유튜브랑 커뮤니티 조치하겠다라는 부분 의미심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당 선관위가 자제하라라는 제재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 캠프에도 제재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김용태 의원님. 원희룡 후보가 의혹 제기를 했고 한동훈 후보는 강하게 반박했는데 선관위가 두 캠프 모두에게 제재 결정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선관위도 제일 어려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양상이 과열되었고 그러다 보면은 자칫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또 다른 선관위의 결정이 또다시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미 당원분들께서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양측으로 갈라지셔서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고 계셔서 물론 그 원인은 주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선관위가 여기서 특정 어떤 캠프만을 경고를 하게 되면 또다시 그것이 또 분란이 이어질 수 있어서 아니면 혹시 한동훈 후보의 그 노상방뇨 발언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다만 선관위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열된 양상을 쉽게 끊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한동훈 후보가 오늘 한 그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원희룡 후보 문제 삼자면 할 말 많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방금 김용태 의원이 선관위 제재에도 이 과열된 열기가 멈추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저는 원희룡 후보 이러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혼자만 이렇게 물을 흐리시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드리면 많지 않겠어요? 20몇 년을 하셨는데 전 6개월 했고요. 저에게는 뭐 해라, 사퇴해라 책임 얘기하면서 제가 또 사퇴나 정기 은퇴 얘기해가 물으면 또 고개를 숙이셔요. 마지막에는 마지못해 예하셨지만 저는 그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이 아니다. 정계 은퇴 약속 지키실 거 아니지 않느냐. 그만하라.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얘기도 진짜 정계 은퇴해라.
이게 아니라 근거가 없고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가족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느냐. 그러지 마시라 라는 취지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캠프가 원희룡 후보 캠프를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앙당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원 후보의 보좌진이 유튜브 뉴탐사, 저 청담동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한동훈 후보 가족에 대한 비방 영상을 퍼다르고 있다. 저열한 흑색선 좀 멈추길. 이게 사실이라면 원희룡 후보의 보좌진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아직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 유튜브의 한 작은 매체가 한동훈 후보 가족에 대해서 비방하는 영상을 원희룡 후보 캠프가 퍼나르고 있다는 주장인데, 자, 이것은 또 앞서 원희룡 후보 측이 주장했던 뭐 3대 의혹과는 또 별개의 내용인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럼 공격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하면 너무너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대통령도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대통령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뭐 저기 이제 전용기 의원님한테 죄송하지만 민주당 사람들한테 그냥 넘겨드리고 제대로 공격을 갖다가 해야지. 그래서 점수를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쌓아야지 오히려 더 점수를 잃는 저런 행동을 갖다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뉴탐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매체의 영상을 퍼다 날랐다. 이게 사실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고 원희룡 후보 측 입장은 아직 안 나왔어요. 혹시 원희룡 후보 지금 SNS나 글 있으면 우리 제작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셔요. 원희룡 후보 측 입장이 안 나와서 조심스럽긴 한데, 김용태 의원님, 한동훈 후보자 가족에 대한 비방 영상을 그 청담동 술자리 주장하는 그런 수준의 굉장히 소위 수준 낮은 유튜브 영상, 비방 영상을 원희룡 후보 보좌진이 퍼다 날랐다. 아마 한동훈 캠프에서 그 원희룡 후보 보좌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포착한 것 같은데, 혹시 그 영상을 보셨습니까?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어요. 김용태 의원은 못 받아봤다. 근데 다만 이제 여당의 전당대회다 보니까 품격 있고 품위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당내 경선이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뭐 미국 정치에도 권이 있는데 원래 전당대회는 양극단으로 갔다가 자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선거라는 것이 이제 검증의 과정이다 보니까 서로 이 검증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이제 계속 비방전과 과열이 되는 거고, 이걸 딱 제재하고 선관위가 뭔가 경고를 하더라도 이게 쉽게 이렇게 좀 이렇게 봉합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저도 이제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저런 가짜 뉴스는 민주당에 맡겨놔라라고 했는데, 사실 반박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사실 원희룡 후보가 저렇게 마타도를 한다라는 비판을 받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희도 대선 때 그리고 총선을 겪으면서 이런 가짜 뉴스와 흑색성전 비난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원래 하던 거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이상한 것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민주당이 했던 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 국민의힘도 가짜 뉴스 잘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열한데 과연 여론조사는 어떨까요? 오늘 또 새로운 여론조사 준비했는데 어제, 그제 저희가 계속 최신 여론조사 지표들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여론조사 NBS 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55%, 원희룡 10%, 나경원 12%, 윤상현 후보 1%를 받고 있습니다. 과반을 넘게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여러 정당 지지층이 섞여 있는 전체 여론조사 응답자를 상대로 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27%, 나경원 후보가 10%, 원희룡 후보가 7%, 나원 합쳐서 17, 한동훈 후보 지지율에 못 미칩니다. 나원 윤을 모두 합쳐도 19.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원 윤을 모두 합쳐도 23. 역시 한동훈 후보의 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지지율을 보면 정혁진 변호사님, MBS, 뭐 조원 CNI, 그리고 또 YTN, 어제가 그제부터 저희가 계속 다뤘던 여론조사가 벌써 4개째인데 네네. 4개 모두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공격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정치 선배로서 좀 품격 있게 공격해서 압도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한동훈이냐 반동훈이냐 지금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원희룡, 나경원 이런 후보들이 뜰 수가 있겠는가? 그다음 더 심각한 건요.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저 나머지 후보들 다 합쳐봤자 한동훈 지지율에 4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일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 TV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두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 다 한동훈 후보한테 다 밀리는 그런 모습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TV 토론 한 3번 정도 더 남았잖아요. 채널 A 포함해가지고 이때 어떻게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러면은 결국은 어대안으로 시작해서 어대안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채널 A가 중계하는 TV 토론회가 다음 주 화요일인데 밤 9시에 시작되는데 그때쯤이면 정말 그 채널 A TV 토론회에서 누가 잘했느냐가 전당대회 투표 직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